안녕하세요. 윤성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결혼 또는 출산 시 적용 가능한 증여세, 절세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의 내용과 함께 적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혼인한 날 전후 2년 이내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또는 출산한 날 이후 2년 이내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인 및 출산 공제가 기존의 직계 존속 증여 재산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계 존속 증여 재산 공제는 혼인이나 출산과 관계없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인데요.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는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과 기존 직계 존속 공제 5천만 원을 합쳐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공제는 평생 1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받는 이 공제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초혼할 때 이미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다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한 번 적용하고 끝나는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혼인 시기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실제 증여받은 날짜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증여를 받고 2024년 2월 1일에 혼인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2023년 12월 1일에 혼인했고 2024년 2월 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므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혼인일만 볼 것이 아니라 증여일이 언제인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따로 1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 혼인할 때 1억 원, 출산할 때 다시 1억 원에서 총 2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혼인으로 일부를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에는 남은 한도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인이 실제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세무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혼인을 예정하고 2024년 1월 1일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아 혼인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 0원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사유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먼저 약혼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금전을 직계 존속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혼인이 무산된 경우에는 다르게 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를 제외한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처음 신고할 때 적용했던 혼인공제를 빼고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 약 8% 수준의 이자 상당액도 추가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혼인공제를 적용해 증여세 없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적용할 수 있고 기존 직계 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중복이 가능하여 성인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 1회만 적용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하여 1억 원 한도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반환 또는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후 처리까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증여 시기와 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윤성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돕는 파트너, 현명한 절세의 시작, 성현세무회계.